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 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현실 공포에 관한 이야기로 한 구독자분께서 스토킹을 당했을 때 일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왜 이래? 일단 저는 외모가 빼어난 편은 아닙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 1, 2에 지나지 않는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그런데요. 때는 9년 전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집에서 놀기만 할 수는 없으니 때마침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 카페에 알바 구인 공고가 올라오길래 잽싸게 신청하라고 면접을 본 뒤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 근무라 당시 시급을 생각해보더라도 월 세후 120 정도는 떨어졌으니 학교 근처에 원룸촌에 자취방을 얻어서 살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카페 자체는 아무래도 대학가 근처다 보니까 규모도 제법 있는 편이었고 대부분 학생이 주 고객이라 브레이크 타임 없이 계속 바빴었는데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업무에 익숙해진 것도 있고 알바생들의 대다수가 2주 내지 한 달 정도만 일을 하고 빠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때쯤엔 제가 부점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알바생 면접을 제가 보게 됐는데 어지간하면 오래 근무를 하고 싶다고 지원서를 써서 낸 19살의 여학생이었는데 외모도 준수한 데다가 성격도 밝은 편이라 금방 적응을 하고 제법 친해졌었죠. 네, 그 여학생이 저를 스토킹한 이 이야기의 메인 빌런입니다. 같이 근무한 지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얘가 대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부점장님은 원래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절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어보니까 친절이 너무 과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신경 끄고 네 할 일이나 잘하라고 핀잔을 줬는데 얘가 울먹울먹 하길래 사람이 쌀쌀 맞아서 원성을 사는 것보단 과해도 친절한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 보지는 말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죠. 솔직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원래 살아온 대로 내 성격대로 하는 건데 이게 왜 친절한 게 너무 과하다, 과잉 친절이다, 적당히 해라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조금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그냥 어린애니까 그렇겠지 하고 말았던 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었죠. 그때는. 어느 날 여자 알바생 하나가 새로 들어왔는데 학번이 저보다 2학번 아래, 심지어 같은 과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복학하면 애들하고 어떻게 친해지지 하고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 친구랑 자주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학과 내 분위기도 얼추 알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그맘때쯤 전역한 친구들하고 같이 3일 정도 놀러 갔다가 와서 보니까 그 후배가 일을 그만뒀다길래 점장님한테 아니 일 싹싹하게 잘하던 애가 뭐 원래 단타였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그 19살짜리 애를 A라고 하고 그 후배를 B라고 할게요. A가 B를 조금 심하게 갈구고 있길래 왜 그러냐고 말렸더니 A가 눈이 거의 뒤집혀서는 이게 아주 여우라고 부점장님부터 시작해서 남자 손님들한테만 집요하게 눈웃음을 날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하는 게 뭐 그냥 알바하러 온 게 아니라 남자 꼬시러 왔다고 하지 하면서 점장님이 말리는 상황에서까지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더라 이겁니다. 저는 A를 그렇게 안 봤었거든요. 애가 어린 나이인데도 성격도 밝고 마인드도 참해서 얘가 해바뀌고 성인 되면 대시해볼까라는 생각도 은연중에 가지게 될 만큼 괜찮은 애로 생각했고 특히 B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B가 괜히 언니가 아닌 것 같다 생각도 깊고 또 부점장님 챙기는 거 보니까 진짜 남자한테 잘할 것 같다고 아주 극찬을 해댔었거든요. 결국 이게 제가 자리를 비우니까 본색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점장님이 A의 문제에 대해 네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아니면 자를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으셨고 저는 그날 어쩔 수 없이 A와 짧은 면담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애가 점장님이 하는 말하곤 아예 정반대로 말을 합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제가 자리를 비우면 B가 자기한테 몹쓸 짓을 많이 했다고요. 꼬집고 욕하고 스텝실로 끌고 가서 때리고 부점장 선배한테 꼬리치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보통 그렇게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표정이 우참을 하면서 실실거리지는 않거든요. A가 딱 그런 얼굴을 하고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A한테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A가 진짜 그 눈이 뒤집혔다라는 게 어떤 건지 실감나게 보여주면서 부점장님이 너무 과하게 친절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잘할 거면 나한테만 잘하면 되지 왜 엄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나를 나쁜 년을 만드냐고. 거기서 제가 니랑 내랑 뭔 사이라고 잘하고 말고가 어딨는데 이 말을 뱉자마자 바로 울면서 뛰쳐나간 뒤로는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뭐 알아서 잘 떨어져 나갔다. 사이코패스가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거구나 했고
바로 B한테 전화해서 A가 그런 애인 줄 정말 몰랐다. 알았으면 그렇게 하도록 내비두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정말 미안타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배 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하길래 와 걔가 내 쥐기 삐딱하드나 하니까 그게 아니라 A가 저를 병적으로 집착하는 관계를 보였었다면서 저를 몰래 도찰한 사진을 자기 증명사진이랑 합성을 해서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걸 봤고 제가 한참 바빠서 안쪽에 일을 신경을 못 쓰면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서 제 옷을 꺼내서 냄새를 맡는다던가 막 그랬다고 해요. 보통 정신 나간 애가 아니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아주 당부를 하길래 그래 잘 알았고 복학하고 술이나 한잔하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B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 저의 신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슬슬 빌드업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는 제 자취방에 A를 데려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데려가는 순간 찰캉찰캉인데 심지어 주소도 알려준 적이 없고 집 가는 방향도 정반대라 같이 퇴근한 적도 없었거든요. 제 자취방 문 앞에 A가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건 분명 피 같아 보였어요. 크레파스나 붉은색 잉크, 매직으로 쓴 게 갈색으로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피가 시간이 지나서 굳으면 갈색이 돼서 바스라지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그 여자분들이 마법에 걸릴 때 나는 꾸리한 냄새가 복도를 가득 메웠길래 설마 그 정신 나간 애가 그걸로 혈서를 써서 내 방문 앞에 붙였다고? 하면서 떼서 보니까 짐작이 맞지 않길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철석같이 들어맞았습니다. 그 피로 쓴 글자들은 오빠의 친절한 나를 향해야만 해. 다른 어떤 년들한테도 그러지마. 오빠의 사랑은 내 것이어야 해. 정말 들고 보는 내내 손부터 발끝까지 오한과 함께 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이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죠. 생긴 게 잘생기길 했나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길 가는 남자 1, 2에 불과한 나한테 왜 이런 개벽다구 같은 일이 생긴 건가 하고 정신이 아득해지다 못해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습니다. 인터넷이나 괴담 속으로 뭐 이런 데서나 보던 일이 저한테 실제로 일어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혈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직접 뜯은 것만 해도 10개가 넘었어요. 아예 어떤 날은 그 피가 잔뜩 묻은 생리대를 제 원룸 문고리에 걸어두질 않나 기분 나빠서 갖다 버리는데 그 안에서 종이약이 몇백 개가 떨어지질 않나 한 일주일을 그렇게 시달리니까 일상생활도 안 되고 멘탈이 아예 가루가 돼서 알바를 나가도 멍 때리다가 손님한테 질타를 받기가 일쑤였거든요. 일단 다행인 건 제가 사는 원룸엔 복도마다 CCTV가 2개씩은 설치가 돼 있었어서 경찰에 신고만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었고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가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뭐 거의 반페인이나 다름없는 몰골을 한 A가 머리를 숙인 채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요. 저는 곧장 가서 A의 멱살을 잡고 내가 니한테 뭘 어쨌다고 이러나 어? 경찰이 저를 뜯어 말린 뒤 커피를 한 잔 뽑아주면서 이거 마시고 진정 좀 하시라고 하면서 애가 아직 미성년자라 형사입건 내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벌금만 받고 끝날 것 같은데 좋게 생각하고 합의하세요. 갱생할 기회 준다고 생각하시고 경찰이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A가 고개를 들어 올려서 저를 쳐다보는데 귀신보다 사람이 100배는 더 무섭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표정으로 입모양을 뻥긋뻥긋 하는데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다 보니까 그게 또 유추가 되더랍니다. 금방 찾아갈게 기다려. 저는 그냥 합의를 한 뒤에 알바짜리고 원룸이고 다 때려치우고 다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금이라고 해봐야 미자가 얼마나 내겠습니까? 그렇게 풀려나고 나서 다시 저한테 찾아온다거나 어떤 해코지를 할지 누가 또 알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봐야 어차피 복학하고 학교 다시 나가면 A가 학교 근처에서 어슬렁거리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를 신청을 했고 다행히도 제가 졸업할 때까지 A를 마주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스토킹을 당한 뒤로 과잉 친절이라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B한테도 물어봤는데 B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죠. 다른 동기나 후배들한테 물어봐도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결국 그 A의 정신세계가 살짝 핀트가 나가 있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내내 제 정신마저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저야 뭐 스토킹을 당할래야 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겪어본 적이 없는 상황인데도 제가 직접 겪은 것처럼 머릿속에 생생하게 장면들이 떠올라서 더욱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